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원화와 통장에 찍힌 숫자가 과연 내일도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달러라는 거대한 신화 아래에서 안주해왔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일이 뉴욕 지하 금고에 보관하던 막대한 양의 금을 왜 갑자기 되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북유럽의 강소국들이 왜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던지고 있는지, 그 이면의 날카로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자산 대이동의 신호탄입니다. 종로 금은방에 길게 늘어선 줄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풍경이 아니며, 은발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기부여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느끼는 불안의 깊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상식으로 통했던 모든 금융 지식을 해체하고 독일과 유럽 그리고 한국 시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분석하겠습니다. 정보를 선점하는 자만이 이 혼돈의 시대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구매력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 3가 대로변에 위치한 금거래소 앞은 점심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손에는 현금 뭉치가 들려있고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사회초년생부터 머리가 희끗한 노년층까지 한자리에 모여 범표를 기다리는 광경은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보다 은을 찾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은은 흔히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 한 돈의 가격이 불과 1년 사이에 170% 넘게 급등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이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00g짜리 실버바는 진열대에 오르기도 전에 예약자들에게 돌아가고 대기자 명단은 이미 수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최소 2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래소, 직원의 말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공포가 읽힙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한국만의 지역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버 스퀴즈 현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실물 자산에 대한 집착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은 산업용 수요까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강남의 자산가들이 은밀하게 실버바를 수집하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은가 폭등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기존 금융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행의 숫자보다 내 손에 쥐어지는 차가운 금속의 촉감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적인 자산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그 실마리는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대서양 너머 동맹국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종로의 금은방 열기보다 더 차갑고 냉혹한 변화는 지금 국제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라 여겼던 미국 국채가 동맹국들에 의해 가차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셀 아메리카라는 섬뜩한 명칭까지 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북유럽의 현자라 불리는 스웨덴과 덴마크였습니다. 스웨덴 연기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자신들이 보유했던
미국 국채의 80%를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덴마크 역시 보유한 국채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과 그들이 발행하는 달러 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강력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유럽은 미국 국채 전체 발행량의 약 40%를 보유한 거대 채권자입니다. 영국 혼자서만 9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매도 행렬이 도미노처럼 번진다면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덴마크 연기금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매각 사유로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왜 이토록 서둘러 탈출구를 찾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위협하는 지렛대로 변질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무기가 되는 순간 그 무기는 언제든 아군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럽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산 매각은 곧바로 달러 가치의 하락과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며 안전 자산인 금값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혈맹이라 믿었던 관계가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종이로 된 채권이나 디지털 숫자가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유럽의 엘리트들이 국채를 팔아치운 자금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신용 대신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미국 땅에 고이 모셔두었던 국가의 마지막 자산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국채 매각이 경제적 경고장이라면 독일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공포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금 보유국인 독일은 현재 약 4,50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7%라는 수치입니다. 독일이 가진 전체 금 중 무려 1,236톤에 달하는 양이 현재 독일 땅이 아닌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하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금고 속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미국의 금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전략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독일 내부에서는 이 금을 당장 본국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더 이상 미국에 우리 자산을 맡겨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의 자산조차 언제든 동결하거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러시아의 외화 보유액을 전격 동결했던 사건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거대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문제를 언급하며 유럽 우방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독일의 정치권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뉴욕에 맡겨둔 우리 금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가설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에마누엘 멸이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전략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 송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인들에게 뉴욕의 금고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자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인질이 방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기독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금 회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동맹이라는 단단한 껍데기 아래에서 자산의 안전을 보장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장 가까운 우방조차 믿을 수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내 금을 내 창고에 두지 못하는 불안함이 독일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때 달러 패권의 종말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누구의 손에 맡기고 계십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균열이 생기자 유럽의 거인들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서양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요구를 묵묵히 수용해왔던 유럽은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파트너로 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을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단순한 무역 도구가 아닌 타국의 영토와 주권을 흔드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명확합니다. 굴복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결국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처절한 자기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단순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경제적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그린란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를 추진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영토 확장 야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적 수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럽이 보유한 10조 달러 규모의 미국 자산은 이제 미국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아니라 언제든 미국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맹의 개념이 어떻게 재정이 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동맹이 공동의 가치를 지향했다면 지금의 동맹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시하는 비즈니스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달러 자산을 매각하고 실물 자산 비중을 높이며 미국이 휘두르는 금융채찍에서 벗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럽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유럽이 보여주는 이러한 강단 있는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강대국의 눈치만 보며 자산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국가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미국 국채의 최대 채권자 중 하나인 유럽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달러 패권의 견고한 벽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 세계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미국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려는 유럽의 선택은 곧 글로벌 자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물들이 미국 국채를 던지며 탈출구를 찾을 때 우리 원화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하락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흐름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나흘 연속 하락하며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는 듯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폭풍전야의 일시적인 정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화가 단순히 달러에 종속된 통화가 아니라 엔화와 달러 그리고 유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있는 형국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 엔화의 급격한 강세 전환은 우리 원화 가치에도 즉각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일 금리 차이가 좁혀지고 앵고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두투르 너과이 호의 즉 외환 보유고의 구성입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은행은 달러 비중을 미세하게 줄여왔지만 여전히 우리 자산의 상당 부분은 달러라는 종이 신용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유럽발 달러 투매가 본격화되어 달러 패권이 붕괴한다면 우리 정부가 쌓아온 수천억 달러의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의 고수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이들은 더 이상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은행의 예금 금리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환차손 우려가 커진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의 실물 자산이나 안전한 대체 자산으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두투르 너과이 호의 중 금 보유량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독일이 3,000톤이 넘는 금을 주고도 불안해하는데
겨우 100톤 남짓한 금을 보유한 한국이 다가올 통화 전쟁에서 무엇을 무기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의 원화 환율 하락은 우리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달러라는 기축 통화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내 자산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보증이 아니라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실물 자산뿐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요동칠 때마다 여러분의 구매력은 누군가의 정책 결정 한마디에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과연 나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차가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뒤바뀌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거대한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로 소란스러울 때 강남의 진짜 부자들은 결코 뉴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중보다 세 발짝 앞서 움직이며 자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강남 테헤랄로와 압구정 일대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예금을 인출해 실물 금과 은 그리고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급격히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은행의 높은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붕괴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이른바 슈퍼리치들은 정보의 질 자체가 대중과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 국채의 수익률 곡선과 유럽 중앙은행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보며 화폐 가치의 종말을 읽어냅니다. 최근 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단순한 금 투자가 아닙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실물 은바와 소액 금화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개인 금고에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나만의 사적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셈입니다. 디지털 숫자는 정부의 클릭 한 번으로 동결될 수 있지만 내 금고 속의 금괴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독일의 금 회수 사태와 북유럽의 미국 자산 투매 현상을 보며 자신의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동맹국들조차 서로를 믿지 못해 금을 싸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개인의 예금이 안전할 리 없다는 논리입니다. 강남의 자산가들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자산보다 위기 상황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글로벌 실물 자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지금의 금값 폭등은 수익을 내는 기회가 아니라 내 자산의 생존을 확인하는 안도감의 지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시스템에 대한 냉소적인 불신에 있습니다. 정부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은행이 안전하다고 광고할 때 그들은 금고 제작업체에 전화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 원화 가치 하락에 고통받을 때 강남의 엘리트들이 오히려 자산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비결입니다.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시스템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적은 급등하는 금값이나 요동치는 환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바로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관성에 매몰되어 있는 나 자신의 안일함입니다. 대중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시스템이 영원히 작동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뉴욕에서 금을 회수하고 북유럽이 미국 국채를 투매하는 냉혹한 현실은 그 환상이 이미 깨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라는 울타리가 내 자산의 안전을 보장해 주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 정부의 약속이나 은행의 전산 숫자가 아닌 내 눈앞에 실제하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자산의 실체화라고 부릅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무한정으로 발행되어 희석될 때 오직 그 수량이 한정된 자원만이 진정한 가치의 척도가 됩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며 단 한 번도 가치가 0으로 수렴한 적 없는 금과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실책으로부터 내 생존을 지켜주는 유일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공식은 자산의 다극화입니다. 달러라는 단일 축에 의존하던 포트폴리오는 이제 무의미합니다. 독일처럼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분산하고 강남의 자산가들처럼 시스템 외부의 안전지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103만 원을 돌파한 금 한 돈의 가격은 비싸다는 신호가 아니라 종이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이 비명을 위기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부의 재편을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일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승자는 시스템을 맹신하는 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균열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자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짙게 깔린 이 시대의 실물 자산이라는 등불을 손에 쥐지 못한 자는 길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내 가치를 보존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해일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그 결단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전설적인 기회로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후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독일의 금 송환 움직임과 유럽의 미국 자산 투매 그리고 종로 금은방의 열기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달러 패권에 견고한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거물들은 이미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고 자신의 생존을 타국의 선의에 맡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모래성 위에서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포가 아닌 새로운 기회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입니다. 대중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숫자 너머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국제정세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분석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시장의 변화는 언제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변화의 파도 위에서 표류하지 않고 당당히 항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여러분의 자산 주권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